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차 시에는 디지털 트윈 복제 대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형태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싶은지와 디지털 트윈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디지털 트윈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 시스템은 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시스템을 입력 X, 출력 Y,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 있는 Q를 보통 상태 변수라고 하고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차량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상태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 변수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현재 시각보다도 미래인 시각의 출력 YT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의 정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출력 YT는 시스템의 상태 변수 Q를 알면 알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Q가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정적 시스템이 Q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가질 때고 우측에 있는 동적 시스템은 상태 변수 Q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정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출력을 입력만의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동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출력을 입력의 과거 이력을 다 알아야 되고 실제 과거 이력은 상태 변수에서 기록을 해서 기억시킨 다음 현재 시스템의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과 상태 변수 모두를 고려하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다룰 디지털 트윈 대상 시스템은 동적 시스템을 다루게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게 되면 정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출력 Y가 입력 X의 단순한 함수 형태로 주어지지만 동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출력 Y가 입력 X의 미분 형태 혹은 적분 형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정적 시스템은 시스템이 내부의 정보를 기억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메모리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의 상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제로 모델로 됐을 때는 정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대수 방정식으로 y = ax제곱 플러스 b 혹은 y = x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적 시스템은 보통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됩니다. dy dt = ext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적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스템 과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왔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 기반 시스템 연구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선해 보도록 합시다. 시스템은 입력, 출력 시스템 3개의 모델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1개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모델을 알고 입력을 알 경우에 출력을 구하는 문제를 시스템 분석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알고 시스템을 구하는 문제를 시스템 설계 문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알고 출력을 알 때 입력을 구하는 문제를 시스템 최적화 혹은 제어 문제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분석 문제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원하는 입력을 가해서 출력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기능을 검증하거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되고 최근에 시스템의 건강 상태와
수명을 진단하는 고장 진단이나 수명 예측도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설계 문제는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면 시스템 내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중에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또 국방에서는 SBA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애퀴지션을 해서 무기 체계를 실제 획득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 체계가 원하는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 최적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을 어떻게 설계하는 문제고, 크게 봐서 정적 최적화와 동적 최적화가 있습니다. 정적 최적화는 최적화된 결과가 시스템 상태에 전혀 무관하게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 최적화가 되겠고, 동적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최적화가 현재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화의 액션, 다시 말하면 정책이 달라지는 건데, 대표적으로 강화 학습을 시스템의 동적 최적화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연구 목표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델 대신에 디지털 트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스템의 연구는 디지털 트윈 기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모델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데이터 모델링 방법과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데이터 모델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학습과 관련된 모델이고, 시뮬레이션 모델은 전통적으로 물리나 공학 기반의 모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연구 대상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데이터를 수집,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실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보통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이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분석을 심화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보통은 지도학습을 많이 하고 필요하면 자율학습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발견은 이제 기납적 추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스템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한 가지의 방법이고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의 해석 방법입니다. 반면에 연구 대상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의 동작이나 운영 법칙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대상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동차는 가속도를 주면은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학의 도메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은 발견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시스템 동작 운용 법칙하고 바운더리 크기가 다릅니다. 발견된 지식은 시스템 동작 운용 법칙보다 조금 적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집한 빅데이터만 가지고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발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추상화를 시키면 우리는 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그냥 수집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되거나, 어쨌든 데이터가 확보되면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의 방법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시스템을 블랙박스화해서 시스템 내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반면에 시스템 과학에서 하는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화이트박스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찰 사항은 노란 필수로 되어 있는 시스템 모델의,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출력 범위와 데이터 모델의 입력 출력 범위를 보면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 출력 범위가 데이터 모델의 입력 출력 범위보다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데이터 범위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 때 이 데이터의 이 동작 범위 혹은 크기가 시스템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보기 위해서 이 분석 대상 시스템을 보행자의 대기 시간과 차량 신호를 대기 시간 등을 보기 위해서 교통 모델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교통 모델의 시스템 구성을 보행자와 신호등과 도로 환경 정도로 해서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자동차가 실제 왕복을 하고 사람이 보행자가 그림에서 위쪽에도 보행자가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아래쪽 위쪽이 각각 보행자 신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대상 시스템에서도 자동차의 신호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런 식으로 입력 출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좌측에 있는 X하고 Y는 실제 우리의 그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거고 TS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동차의 신호등의 신호주기입니다. 신호주기에 따라서 차가 들랑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도착 시간 간격입니다. 왜 시간 간격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실제 자동차가 단위 시간당 몇 대 도착한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도착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사용해서 자동차가 지금 도착하고 뭐 1분 후에 도착하고 3초 후에 도착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X1과 X2는 각각 그림에 있는 방향으로 보행자가 도착하는 거고 TS1과 TS2는 보행자가 도착했을 때의 신호 주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TS1과 TS2를 똑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X1에는 보행자가 많은데 뭐 X2는 없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상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제 확보했는데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실제 도로의 신호 주기를 주어진 사용자의 도착 패턴과 자동차의 도착 패턴을 가지고 최적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어떤 주기로 되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 자동차가 가장 잘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시킨 후에 실제 시스템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신호등의 주기를 설치하면 실제 도착하는 자동차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하면 상당히 최적화된, 다시 말하면 차량 소통이 원활한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험해서 최적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X, X1, X2 값을 맞춘 상태의
신호등 주기로 최적화됐다고 하면 이제 2번 데이터는 1번 데이터가 전체라고 하면 2번 데이터는 최적화된 부분의 데이터로 실제 시스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내가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에 지나가는 것들, 혹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들, 혹은 신호등이 바뀌는 것들 모두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1번, 실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데이터 2번, 그 다음에 실책에서 센서를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이들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실체계 운용 데이터, 다시 말하면 조율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보다도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었고요. 실체계의 운용 데이터는 운용 데이터의 일부를 센서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실체계 운용 데이터가 실제 수집된 빅데이터보다는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출력을 예측하거나 최적화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그 다음에 실체계,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는데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X 시뮬레이션, X 실체계, X 학습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시뮬레이션이 가장 데이터가 많고 실체계가 그 다음이고 학습이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운용 데이터를 측정을 한 이러한 상태의 실제의 데이터의 입력 범위를 보게 되면 X 시뮬레이션이 가장 크고 X 실체계가 그거보다 작고 X 학습 데이터는 그거보다 더욱더 작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범위가 작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이터 범위가, 입력 범위가 작다는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출력 범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의 입력을 가로축으로 하고 시스템의 출력을 세로축으로 한 다음에 가로축의 실제의 범위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실체계의 데이터,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실제로 크기가 관계가 그림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축에서 움직이는 범위를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이 이런 출력을 낸다고 하면 예측이라든지 최적화가 X 학습으로 한 거하고 X 실체계를 가지고 한 것과 X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모든 Y의 곡선이 실체계에서는 끊기 같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실체계에서 동작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학습 데이터인데 이 학습 데이터는 실체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센서로 실제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측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실체계나 기계학습 모델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 세 군데의 최대값이 실체계의 최대값은 실체계에 해당하는 노란색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이야기하고 학습에서의 최대값은 연두색 부분에서 동작하는 것에 대한 제일 큰 부분이고 시뮬레이션의 최대값은 전체 중에 제일 큰 값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Y1 ma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Y2 max, Y3 max 순서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력 범위가 달라질 때의 시스템 출력 범위는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것만 제한을 하더라도
학습 모델로 예측할 수 없는 입력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연두색이 끊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학습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적화에서도 학습 모델로 최적화한 최대값 Y3 max가 시뮬레이션 모델로 최적화한 Y1 max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실체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한 다음 그걸 가지고 최적화를 했다고 해서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학습으로 만드는 학습에서 습득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한 데이터하고 똑같은 양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최적화 값이 물론 비슷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학습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해석에서 데이터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를 요약해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체계를 해상풍력발전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슬라이드에서 귀납적 접근, 다시 말하면 경험에 의해서 시스템을 해석할 때는 일단 운용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죠. 이 빅데이터 속에는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벤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로그 파일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 기록된 걸 이야기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사용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시퀀스 오브 이벤트로 정의됩니다. 이벤트의 연속을 다 묶어서 프로세스를 하고 특히 이 시스템이 출생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이벤트의 시퀀스가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거나 프로세스 모델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분석할 때는 현재 운용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 자체가 운용한 것을 데이터화시켜서 수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운용의 문제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용에서 최적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을 최적화 값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현재 운용에 문제가 많아서 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소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제시된 대안을 검증을 해 보십시오 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제시된 대안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현재 운용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을 대안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야만 비로소 대안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해서 시스템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접근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해상풍력 발전은 어떻게 된다. 발전에서의 터빈이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바람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시스템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전기 발전하는 물리 법칙을 모델로 만드는 것을 시스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데이터 혹은 이벤트와 물리 법칙과 운용 논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이벤트가 왼쪽에 기납적 접근에 사용한 데이터 이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범위를 확정하거나 이벤트를 다른 것을 추가해서 시스템의 모델을 만든 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데이터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못합니까? 했을 때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상적 데이터나 이벤트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가상적 데이터 이벤트라고 하는 게 실제 데이터 이벤트하고 전혀 다른 달나라의 데이터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라도 똑같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시스템이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데이터가 10인지 9인지 8인지 모른다 하면 실제 데이터를 8, 9, 10 모두를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데이터가 8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 데이터가 9일 때는 이렇고 실제 데이터가 10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8, 9, 10 정도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시스템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모를 경우에는 범위를 가지고 충분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획득되면 단지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은 현재 운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특히나 가상 운용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운용 시나리오를 넣기 위해서 앞에서 데이터 모델에서 제시한 대안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면 모델이 수정이 돼서 실제 우리가 제시된 대안을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안을 적용했을 시에 미래 예측이나 이러한 대안을 적용했을 때의 최적화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납법은 데이터가 없을 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연역법은 기납적 데이터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없을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시스템 해석에서 지금 쓰이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 물리와 이론 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왼쪽은 실험 물리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론 물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모를 때 시스템에 대한 해석 방법은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기납적 접근 방법, 열심히 실험을 해서 실험행 결과를 가지고 물리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다양한 물리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지금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론 물리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다룰 디지털 트윈 대상인 시스템의 형태와 디지털 트윈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최적화할 때 AI 기반의 데이터 모델과 시스템 지식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학습한 내용 중에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학습 자료를 복습을 해보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